현재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확인을 해보면 대구의 아파트는 약 30에서 40% 정도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최고가 대비 하락률이기 때문에 예전과 비교해보면 50에서 60% 정도 하락을 해야 예전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고, 지금은 서서히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최고가 실거래를 직접 했는 분들, 등기 이전까지 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너무 비싸게 아파트를 구입했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해서 거주를 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사례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다가 근자에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안 있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공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와중에 마찬가지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준공 후 악성 미분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후분양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경남이나 경부 그리고 윗지방의 아파트 가격 하락률을 한 번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서 오늘은 경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중에서도 대구와 가장 가까운 경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산 마찬가지 대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동일하게 미친듯이 상승을 했던 곳인데요. 실제 펜타일저 더샵 1차 같은 경우 최고가 대비 44%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4월 24일 실거래 신고를 했고 세대수는 1696세대, 엄청난 세대수죠. 최고층 34층, 35층. 층수도 괜찮고 세대수도 괜찮습니다. 사용승인일은 2017년, 그리고 건설사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 475건, 전세 51건, 월세 104건인데 각기 동일한 매물로 계속해서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는 것 같은데요. 동일 매물 묶기를 하게 되면 매매는 119건, 전세 17건, 월세 27건, 매매를 대부분 많이 하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29평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3억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5억 1,800만원까지 최고가 거래를 했고 일부 몇 건 정도도 5억대의 거래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23년 2월 3억 1,500만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실제 이 거래 금액이 실제 오리지널 거래 금액인지 확인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실거래 신고만 하고 등기 이전을 안 했는지, 아니면 취소를 했는지, 아니면 다운계약을 썼는지, 아니면 정리를 하기 싫어서 개별적으로 가족에게 매매했는 걸로 정리를 했는지 경매로 넘어가는 것까지도 확인을 해 보시고 아파트 구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합니다. 3억 8천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현재 계속 하락을 하는 금액은 3억 중반대 거래가 됐는데요. 현재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34평 A타입 마찬가지 예전 평균적인 거래 금액대는 4억대 거래가 일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최고가 6억 5천 거래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5억대 정도에서는 대부분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가 거래된 금액은 3억까지 거래가 되었고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4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4억 초반까지 내려왔는 상태고 34평 B타입 마찬가지 평균적인 거래 금액은 4억 중반대, 그리고 나홀로 최고가 6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최저가 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격이 상승하는 것 마냥 4억 초중반대까지 가격이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추세로 3억 6천5백에 거래가 되었고 다시 4억 2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45평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 6억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최고 7억 4천까지 거래가 되고 일부 5억 5천까지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런 거래를 보고 내가 저 가격에 샀어야 되는데 못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평균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은 이쯤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고가도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이쯤에서 4억 5천대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나홀로 6억 5천 거래가 되었죠. 평균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도 3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홀로 3억대 거래가 된 아파트 가격이 실제 오리지널 거래가 되었는지, 정려로 처리를 했는지, 경매로 처리가 되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실거래 신고만 하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는 그런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마찬가지 바닥을 쳤는 가격이 최저 가격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른 꽁수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보통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잘 모르지만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최저가로 떨어졌을 때 이와 같이 최저가 3억에 그리고 29평 마찬가지 최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가 3억 1,500, 34평 B타입 마찬가지 최저가 거래된 금액이 3억. 그런데 이 가격이 내가 구입을 못했는 걸 가지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균적인 가격보다 나홀로 최저가로 거래가 되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면서 10년 넘게 이상 주식을 했는 분들도 주식을 말아먹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마찬가지 10년 이상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나름대로 정보와 지식이 많이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적게 먹고 파시면 되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때 마찬가지 바닥이냐 아니면 무릎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동향만 확인을 해도 실제 아파트 가격이 어디쯤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됩니다. 단지 주식하고 틀리게 아파트는 미분양 할인이라 하는 마지막 바닥에 데이터가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 구입만 해도 거의 바닥 수준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고,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던데 경매로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마찬가지 명도나 인테리어까지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신축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게 최저가로 구입하는 게 속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마다 살아온 환경과 사고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펜타일저 1차, 2차는 대부분 30에서 40%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고, 최고가 6억 중반대에서 현재 4억 초반대까지 하락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펜타일저 프로지오, 세대수는 753세대, 최고층은 29층과 35층, 2019년 건축 준공되었고 대우건설에서 건축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고 있는데요. 동일한 매물하고 합쳐서 407건의 매매건이 나와 있고 전세 58, 월세 90건, 동일 매물을 묶게 되면 매매 99, 전세 13, 월세 20건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9형 A타입 같은 경우 예전 평균적인 거래 금액이 3억 후반대에서 거래가 됐다가 최고가 5억 4,500 그리고 그 일대에 5억 초중반대 거래가 됐는데 최저가 3억 4,500 그리고 가격이 일부 상승하다가 현재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오는 분위기로 3억 9,300에 거래되었습니다. 29평 B타입 마찬가지 예전 최저거래 금액은 2억 후반대 그리고 나홀로 5억 4,500 그리고 일부 거래된 금액들은 4억 후반대에서 5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저 거래된 금액은 3억 2천에 거래되었고 일부 금액이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하락한 금액은 3억 4천. 32평 C타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거래된 금액은 4억 초반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전혀 없다가 최저 거래된 금액은 3억 후반대 다시 한번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최저 거래된 금액은 4억 500 그리고 은자에 4억 3천까지 거래되었고 33평 B타입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4억 초반대 거래되었다가 5억 5천까지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로 거래된 금액은 3억 9천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내려오는 분위기에 4억 초반 중반까지 거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40평 마찬가지 예전에 5억 후반대까지 거래되다가 7억 중반대까지 일부 거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내려오면서 예전 거래된 금액보다 더 하락해서 5억 2천 거래가 되었고 다시 한번 일부 상승하는 것 같더니 다시 한번 5억 4천대로 2018년 가격 이하로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경산 우미린 더 포레스트 아파트인데요. 세대수는 445세대, 최고층은 20층과 18층, 2016년 건축되었습니다. 건설사는 설령개발이고요. 현재 4억대 아파트가 2억대로 하락을 했는데 43%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아파트까지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아파트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같이 올랐던 케이스죠. 실제 평균 거래 금액은 2억 8천, 2억 7천 끝대 거래가 되었다가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2억 3천대까지 떨어졌는 아파트가 최고가 3억 초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재 하락해서 1억 9천까지 거래가 되고 33평 마찬가지 예전 평균 거래 금액이 3억 초반대에서 2억 후반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는 금액은 2억 4천, 나홀로 4억 1250까지 거래가 됐는데요. 쭉 상승을 하다가 계속해서 하임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자에 2억 3,500까지 가격이 하락했는 케이스인데요. 매매는 160건, 전세 44건, 월세 66건, 동일한 매물을 묶으면 매매 59건, 전세 21건, 월세 19건인데 아직까지 부동산에서 매물로 많이 광고를 낸다는 것은 그나마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서 찾는 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광고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외곽 지역의 아파트까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심지의 아파트가 하락하면서 외곽지의 아파트 마찬가지 반토막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더욱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파트 단지의 매물이 10건, 20건, 30건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치는데 평균적으로 30건, 40건, 60건 이상이 나온다면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매물이 100건 이상 나온 매물이 상당히 많았고 신축 분양되는 아파트 그리고 계속해서 입주되는 아파트들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분양되는 아파트 계속해서 미분양으로 증가하고 악성 분양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분양되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지만 경산 마찬가지 계속해서 매물은 쌓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경기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거죠. 여수 관광의 중심지였던 종포 해양공원. 바다와 가깝고 조망이 좋아 최고의 입지로 꼽혔던 2층짜리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중앙동 상권의 중심지인 또 다른 상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 2층 점포 25곳 중 무려 15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음정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현재 철거 작업이 한창인데 대형 마트가 있던 자리에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대형 마트는 3년 전 점포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점 결정이 나면서 매각됐습니다. 부산 서면의 또 다른 대형 마트입니다. 서면이라는 최고 상권에 들어섰던 대형 마트지만 역시 내년에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 대형 마트들입니다. 메가마트 남천점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내년 6월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자는 더 갖다 놓기 어려울 정도로 빼곡합니다. 주로 문 닫는 가게에서 사와서 새로 문 여는 가게다 파는데 최근 개업하는 사람이 더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찾아보기 많이 있어가지고 뭐 줄다기보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요식업을 준비하는 창업인들의 필수코스 빙고 주방용품 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국에서 인천과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상황은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전통시장에 가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2016년부터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몰 태반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2017년 문을 연 인천 눈꽃마을 청년몰. 개장 초기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인기를 모으기도 했지만 지금은 발길이 끊겼고 점포는 모두 텅 비었습니다. 동강역 일대와 신사동 가로수길에 텅 빈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비싼 임대료를 버티지 못한 사장님들이 이 장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막걸리 골목이 업소들에 잇따른 폐업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 탓에 방문객이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과 경기 부진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이르면서 이들이 갚지 못하는 대출 규모가 1년 새 50%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영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약 335만 8,500명의 개인 사업자는 모두 1,109조 6천여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 해결하기가 어렵죠. 물가 중에서도 특히 외식 물가가 많이 올라 손님들은 외식을 줄이고 가게는 손님이 줄어 폐업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매달 전국에서 문을 닫는 공인중개사무소가 6개월 연속 1,000곳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6개월 연속 매달 1,000곳이 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 대표 상권인 동성로, 곳곳에 임대 문구가 나붙었고 건물 전체가 텅 빈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상권이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는데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실제로도 제주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지만 올해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요 산업인 관광업도 현재 흔들리는 중이고요. 오늘은 제주도를 좋아했던 여러분들에게 제주살이의 부흥과 열풍이 식어버린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